그러면 이제 제 소개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회자 은퇴 준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은퇴하시면 살 곳이 있어야죠. 주거. 그 다음에 생활비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아프거나 병이 들면 의료비가 들어가는데 그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그래도 은퇴 기간에 살아가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놀랍게도 이 준비가 안 돼서 은퇴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 물론 이것은 은퇴 후에 한국에 오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일단 한국에 와서 사신다는 걸 전제할 때, 첫째, 주거 문제는요. 제가 이 주거 문제를 갖고 9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은퇴 마을을 만들려고 생각했더니 선교사님들이 2만 7천 명, 목회자님들까지 하면 막 집을 몇 채를 줘야 돼. 한 4만 5만 가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돈도 없지만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또 운영비가 필요하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의 놀라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놀라운 제도를 탁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도 설명하려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 보이시죠? 앞에 사진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저게 임대 아파트입니다. 저게 어디냐면요, 목사님들 판교 아시죠? 판교에 제일 싼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한 15억에서 17억 합니다. 와, 제일 싼 게. 싼 게. 4평인데. 네, 보통 한 35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아파트가 판교에 있다면 어떨까요? 있습니다. 판교의 그 비싼 아파트 한가운데 국민 임대 아파트가 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임대 아파트는 벽에다가 임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옛날에는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써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임대 아파트네 그러고 사람들이 자꾸 차별하고 손가락질해서 이제 임대란 말도 안 씁니다. 요즘에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자, 어쨌든 저렇게 주거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뛰어난 아파트를 정부가 지어서 중요한 것은 싸게 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첫째, 국민 임대 아파트가 뭐냐?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이겁니다. 즉 복지정책입니다. 정부가 여러 재정을 모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걸 통해서 짓거나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무주택 서민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럼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느냐? 보통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00만 원에서 많이 비싸야 한 3,7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임대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이 강의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왜? 사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를 하기 위해서 오셔서 3년을 사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게스트하우스 길어야 한 달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제 생각이 나서 국민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신청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기흥이라고 아시나요? 예, 서울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다보면 뭐 한 40분 정도 가면 기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흥의 임대 아파트에 사모님과 자녀 둘이 살 수 있는 방 2개짜리 임대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얼마에 들어갔을까요? 보증금 2,200만 원. 그나마 1,200만 원은 2%대 초반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저리로. 그래서 1,000만 원만 내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렌트는 얼마 나올까요? 12만 원 월. 관리비는 얼마 나올까요? 13만 원. 합이 얼마죠? 25만 원. 이 얘기를 하면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다 그래요. 선교지보다 싸네? 그쵸? 선교지보다 쌉니다. 주거 환경 아까 얘기했지만 깨끗합니다. 왜? 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막 옛날같이 구질구질하고 막 이런 임대가 아닙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입주 자격은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국에 보면 주민등록이라고 있죠. 주민등록에 들어있는 사람이 세대주, 세대원인데 여기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우리 자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세대 분리시키면 돼요. 즉 따로 나가서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돼요. 동사무소에서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이 몽땅 무주택이어야지 된다. 두 번째, 소득 기준을 따지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하여튼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쉽게 설명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33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돼요. 뭐가? 은퇴 후에 소득이. 자, 은퇴 후에 한인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330만 원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대부분 안 넘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즉 해당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혹시 있으면 대략 1억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되고요. 세 번째, 자동차가 2,500만 원 이하짜리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2,500만 원짜리 이상은 굉장히 이거 좋은 차들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한인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전부 해당 사항이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걸 딱 아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여서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그리고요, 정부는 이거를 계속 시행을 합니다. 왜 할까요? 무주택 서민들이요, 집을 장만하기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많아지면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그러면 저렇게 LH 공사는 저렇게 집을 지면 손해보겠죠? 그래서 LH 공사 정문에 가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회사의 오늘 현재 빚 99조 8,700억 이렇게 써 있어요. LH 공사의 빚은요, 거의 100조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빚이에요? 이거 하느라고 짓는 빚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지역마다 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가 차이가 난다. 보증금은 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평형은요, 다양합니다. 7평, 11평, 13평, 17평 뭐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평형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이 원룸이고 오른쪽이 투룸입니다. 원룸 아시죠? 방 하나 있는 거, 투룸은 방 2개, 거실 따로 있는 거. 여러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주공 아파트 기억나시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타입인데 요즘엔요, 훨씬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우리 목사님들 잘 대답해 보세요. 은퇴 후에는요, 그 집안 청소는 남자가 하는 걸까요? 여자가 하는 걸까요? 여자. 예, 그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남자가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김치까지 담고. 내가 가서 하나 봤는데 그렇게 자,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에는 집안 청소는 남자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인데. 자, 그러면 퀴즈. 집이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설교 때 뭐 심플리시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플 라이프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큰 집 요즘에 아니고 작은 집으로 점점 더 줄이는 추세고요. 실제로 집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관리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 하나나 방 2개 정도, 요 정도의 한 10평, 12평 전후 요 정도 살면요 사실만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돈을 세이브 한 다음에 그런 걸로 더 많은 사역을 하시거나 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쓰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큰 집 짓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 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음에 3가지를 갖고 스코어링 시스템, 즉 점수화해서 그걸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무주택 기간입니다. 32점이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넘으면 최고 점수 32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좋다는 뜻이죠. 근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무주택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집을 살 일이 없는데 친척이나 형제들이 내가 집을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내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 자,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나 친척이 명의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거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 불법이래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불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절하면 아주 명쾌한 거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무주택 기간을 꼭 유지하셔라. 두 번째,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세 번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이 청약통장은 한국에 가셔서 아무 은행 문 열고 들어가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던 게 다 통합이 돼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이 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 금액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금액이 미니멈이 2만 원인데 그냥 2만 원짜리 하나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국에 오셔서 바로 은행에 가셔서 나 주택청약저축 하나 가입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를 딱 가입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 3가지 점수가 딱 나오겠죠. 나에 대한 점수가. 그래서 신청자들 이렇게 딱 모아놓고 점수로 순서를 쭉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뺑뺑이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 임대 아파트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 분양이 있고 기존 임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신규 분양은요, 자, 네이버에 가셔서 나중에 LH공사라고 치시고 LH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국민 임대 아파트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은퇴 한 2년 전쯤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 전쯤에 자, 목사님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건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왜? 그래야지만이 어디서 살지가 결정됩니다. 맞죠?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순회 사역을 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어떤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할지 다문화를 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결정돼야 내가 어디 가서 살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아니 또는 내가 어디 가서 살지를 결정하고 거기서 사역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은퇴 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지, 어디서 살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안산이다, 아니면 뭐 인천이다, 아니면 경남 산청이다, 해남이다, 뭐 대구다.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신규 분양 예정을 보시면 됩니다. 신규 분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 신규 분양에 내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가려는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없거나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존 물건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요, 전국에 검색을 하면 전국의 지역의 임대 아파트 현황이 싹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물량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합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는요, 1년 매년 말에 사람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가 뭐냐면, 첫째, 이사 가시는 분 있죠. 그쵸? 두 번째, 자격 상실로 쫓겨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 상실이 뭐냐면 소득이 높아졌어. 그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가요, 목사님 선교사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사업하다가 부도난 망하신 무슨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들어가서 살다가 열심히 해서 잡을 얻어가지고서는 월급이 막 400 이런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격 상실로 나오시는 분. 또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저 임대 아파트는 들어가서 꼭 본인이 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재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질문해요. 저거 이렇게 지금 해놓고 내가 비워놨다가, 아니 누구 줬다가 가끔씩 들어올 때마다 내가 쓰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에 퇴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주 냉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나가시는 분, 쫓겨나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죠. 그러면 예서 A 단지에 12월쯤 되면 나가는 분이 5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웨이팅으로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쭉 줄 서 있다가 거기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 기흥에 들어가신 그 선교사님이 웨이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신규가 아니라. 그래서 본인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교를 막 찾았어요. 서울 근교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다가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웨이팅해서 거기에 탁 입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기존 임대 아파트에 내가 웨이팅으로 등록했다가 내 차례가 되면 들어가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됐죠?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